제가 가봤는데 별거 없었는데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하죠? 뭔가 모르게 좀 매력적인 공간들이 있어서 젊은 우리 청년들도 즐기는 장소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고양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경리단길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방가시 마을이라고 밤리단길 만드신 겁니까? 그 이름은 누가 지칭을 하십니까? 아침 만들어요. 근데 의외로 그 지역에 제가 가서 차 한 잔이나 밥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이 그 주변에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그렇고 그 아주 운치 있는 카페들도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꼭 한번 들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다녀오신 모양이죠, 그러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또 특색을 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발산동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네는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이 매력입니다. 근데 그 매력을 우리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저도 여기에 얼마 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한 28년 살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사셔서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 만드는 분위기로 다 바뀌었어요. 웬만한 지역 가보면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의 의미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도라는 그 한자입니다. 도라는 이 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저 고관 대장 내지 거기에 궁궐이라고 하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실패한 전 세계의 아파트 단지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단지들은 짓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철거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일본의 다마 신도시에 대한 그 참고를 많이 했었죠. 우리가 일기 신도시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원래 신도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고 입주를 한 그 시기의 연도를 봤더니요 1989년에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0년, 91년, 92년 3년이 됐는데 입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입주하는 도시에 발표하자마자 3년 만에 입주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 신속하고 정확한 이 기술력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마 신도시는 완공되는 것이 언제쯤입니까? 1970년대에 시작을 해서 40년이 돼도 아직 완공이 덜 됐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도시는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신도시 거의 완공된 것은 94년, 5년 정도 되면 웬만큼 들었을 것 다 끝났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와야 할 공간은 그때 완공이 안 됐죠. 제가 96년에 들어왔는데 지금 백성역에 있는 그 오피스텔 존이라 해서 이용하는 데 있죠. 거기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불로비도 거기서 했었고 2월에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공간이 근데 정확하게 5년이 지나니까 96년에서 2001년부터 쑥쑥쑥
들어오는데 뭐 순식간에 한 4년 만에 꽉 차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고양시가 변화무쌍한 도시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1992년에 우리 고양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군이었잖아요. 근데 2월 1일부로 시로 바뀝니다. 그때 인구 얼마인지 모르시죠? 26만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08만이 됐죠. 이만큼 도시가 순식간에 급변하고 이렇게 또 거대 도시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과밀 억제권역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국으로 꽉 묶어놨죠. 과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꼼짝마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과밀을 촉진시켰잖아요. 이렇게 빨리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든지 전가된 도시는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구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어 놓고 과밀을 촉진시킨 장본인들은 국가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LH 공사가 우리 고양시에 집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몇 퍼센트 지었을 것 같아요? 고양시 전체의 모든 주택의 75%를 LH에서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LH에 어떻게 본사가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가만히 있는 진주로 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역할을 이렇게 해서 LHC로 바꾸든지 이렇게 주택 지어서 근데 주택만 많이 지으니까 무슨 문제 생겼습니까? 교통의 편의성도 문제 생기죠. 그리고 집만 많이 지으니까 결국 뭐가 없습니까? 일자리 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우리 기업 얼마나 있습니까? 기업. 혹시 알고 있는 기업, 생각나는 기업,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 뭐가 있습니까? 고양시에? 김텍스. 예, 그거 괜찮습니다. 김텍스. 또 없습니까? 고양시청이 있는데. 아, 가기 싫으세요? 아니 우리 경쟁력 대단합니다. 고양시에서 제일 큰 대기업은 고양시청입니다. 몇 명입니까? 예, 총 우리 산하기업 포함해서 5,500명입니다. 연간 매출액 3조 5천억. 올해 예산으로 보면 2조 9,900억 정도. 그 엄청난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은 그 고양시청 같은 정도의 기업이 한 10개 정도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CJ 라이브 시티 아마 저기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한 9,000명 들어오라고 요청을 해놨어요. 직원이 9,000명 정도 운영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라이브 시티가 만들고 있는 아레나가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고양시에 코스피, 코스닥 그 멤버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중에. 우리는 코스피는 없습니다. 현대, 삼성, LG, GS, SK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코스닥. 코스닥에 2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선 ENT. 폐차장 처리하는 그 기업이죠. 또 하나 뭡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루트로닉. 들어보셨어요? 예, 전 세계에 이 피부 치료하는 그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전 세계 마켓 쉐어가 거의 한 40%. 대단하죠? 근데 그런 기업이 나가려고 하는 걸 제가 들어와서 또 들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여기서 경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 다 빠져나갔죠. 김포, 파주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기업이 들어올 만한 자정용지도 다 아파트 지었잖아요. 용도 변경해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킨텍스 아닙니까? 원래는 주거가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에 저렇게 용도 변경해가지고 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원래는 노유자 시설이 못 들어옵니다. 어린이집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주거 용도로 안 돼 있는 공간에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냥 지역에 들어오신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부담 누가 다 안아야 됩니까? 우리가 안아야죠. 우리 시민들이 안아야죠. 우리 시민들 내고 계시는 그 시세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7,150원. 얼마 안 되죠? 근데 3조 5천억이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거는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해옵니까? 국가 저쪽에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익을 창출을 해서 이익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상수도 요금 내지 않습니까? 하수도 요금 내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3조 5천억 정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줄어들어서 3조 한 4천억 정도에서 저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결론 뭡니까? 우리 고양시는 기업들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그 기업의 숫자는 다른 도시 못지 않습니다. 수원, 용인, 창원 여기가 우리 특례시잖아요. 그 특례시들에서는 기업 숫자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5인 이하밖에 없어요. 5인 이하. 창원 가면 기업 숫자는 비슷한데 거기는 한 기업이 몇 명입니까? 한 5,000명. 기업 하나가 5,000명이에요. 수원 가도 어떻습니까? 거기도 한 4,000명. 용인 가면 요번에 뭐 300조 간다고 하니까 수십만 명 이렇게 얘기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냥 우리 비교 많이 하셨죠? 일산 신도시하고 어디 비교합니까? 분당 신도시잖아요. 근데 왜 분당 신도시는 거기에 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좀 덜 부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집값 차이요. 1992년 분양할 때, 분양은 1991년에 했지만은, 분양할 때, 의외로 그 분양의 가격은 10%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 차이일까요? 100%? 150%? 200%? 네, 제가 보기에는 200이라고 300까지 가셨어, 지금. 여기 경매장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진 거죠. 10%가 10배, 100% 됐고, 그보다 150배가 됐지, 15배가 됐든지, 20배가 됐든지,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2배, 3배가 차이 나거든요.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분당 신도시도 만약에 판교라는 그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엔 가치는 떨어졌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랫동안 저기 도시 분야를 연구하고 결과를 얻은 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가 그 도시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일자리에 대한 겁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에는 거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만큼 인재들도 집중되죠.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성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표현하자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지역에 선호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 아까 제가 판교 말씀드린 거고, 또 한 지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의 지역이라는 곳이 어딥니까? 다 선호하는데 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예, 강남에 가보시면 테헤란로 다녀오셨어요? 거기는 전부 다 어떤 데입니까? 테헤란로에 지나가다가 아파트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봅니까?
고층 빌딩 숲인데 거기에 고층 빌딩 속에는 다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삼성, 현대, SK, GS, LG, 포스코 전부 다 기업들이 거기다 몰려 있잖아요. 이 표현은 우리 국내 기업만 얘기잖아요. 해외 기업들도 그거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가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지역에 교육열이 높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거기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딥니까? 예, 거기도 강남이죠. 예, 8학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데가 어딥니까? 강남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제일 가치가 높다고 인정을 받고 다 그걸 인정하는 데가 어딥니까? 강남이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고양시에 없습니까? 우리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신도시 처음 만들어져서 고등학교 혹시 기억나세요? 신문에 나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의 백석고등학교, 분당의 서영고등학교, 이 학교 두 학교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흔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양시에 백석고등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막 서울에서 이사 오고 그런 경험을 또 하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서울은 평준화되어 있는데 여기 고향은 평준화 안 됐잖아요. 평준화 안 된 지역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많습니다. 고양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수준 굉장히 떨어졌다고 인정하죠. 예.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대학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고등학교 과정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그만큼 가치는 부여받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는 이 두 가지 일자리와 그 다음에 교육의 환경에 있어서는 이 저력과 잠재력은 아주 최고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시장되고 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교제되어 있는 것 좀 완화시키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 2024년 내년 4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려지면 우리 고양시가 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최소한 하나의 기업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앵커 기업이라고 하죠. 오면 협력업체들이 쫙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 꼭 하나라도 확실히 끌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기업 마음에 드세요? 삼성, SK. 예. 내일부터 제가 삼성하고 SK 뛰어다니면서 좀 오라고 사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테슬라. 예. 테슬라 네. 마음에 드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또 우리 대통령께 전화 통화도 하셔가지고 영상 통화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시간 후에 제가 방송 나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한국이 바로 우리 고양시다. 여러분 고양시에 테슬라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청서는 내놨습니다. 테슬라를 입지를 어디에 하면 좋은지를 34개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다 신청해놨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다른 지역 가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강원도부터 쭉 얘기하면 강원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이잖아요. 공항 가까워야 되잖아. 물론 항만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동차니까 항만도 가까워야 되잖아요. 기타 등등에 대한 입지 여건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강원도에 그렇게 많겠습니까? 저기 전라도가 많겠습니까? 경상도가 많겠습니까? 예. 고양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고양시는 그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만 만들어지면 그건 순식간에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경제자유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모바일, 그 스마트 모빌리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의료 분야까지, 그다음에 그 K컬처 분야는 우리가 또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뭐 드론이 되든 AI가 되든 그런 분야까지 다 아우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알고 계시는 마이스 분야, 킨텍스가 전국에서 1등이잖아요. 만약에 3전시관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서도 한 30위 전후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정도의 공간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빅 그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 가면 무슨 전시가 있습니까? CES. 예, CES. 저기 바르셀로나 가면 뭐? MWC. 예, MWC가 더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메세,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ISH, 우리가 얘기하는 냉난방 분야의 그런 분야도 큰 전시입니다. 전시홀을 전체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킨텍스는 전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모토쇼 할 때 전번에 한번 우리 한 10몇 년 전에 꽉 막혔죠. 기억나세요? 예,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고양시에 진입이 안 돼서 집에 못 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은 좋은 소문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많은 전시를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우리 고양시 경제는 자동으로 이렇게 부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은 뭔 의미입니까? 행복한 아우성이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양시에 그런 차원의 변화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그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창릉천이 3,200억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잘 모르시죠? 창릉천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시죠? 아세요? 작년에 코스모스 축제 다녀오셨어요? 그 코스모스 축제 어떻습니까? 좋았죠? 30만 명이 왔답니다. 작년에 그 4만 평 정도 되는 규모에. 그래서 거기에 원래는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다 풀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저기 덕양구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걸 하나하나 주워서 집에 다시 심었다는 말입니다. 못 들으셨죠? 네. 그거 다 심었습니다. 새로. 그래서 꽃이 이렇게 만발해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그런 축제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예, 저도 가보면서 이런 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만들어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코스모스 축제는 계속 될 것이고요. 봄에는 무슨 축제입니까? 꽃박람회. 예, 꽃박람회 우리 있죠. 예, 근데 그 지역에서도 유채꽃 축제 있습니다. 예, 유채꽃도 그 아마 심을 겁니다. 근데 우리 꽃박람회 언제입니까? 4월 27일. 4월 27일부터 5월 8일이잖아요. 그 주변 우리 그 시민들에도 알려주셔야 되지만은 어딥니까? 저기 서울에 사시는 친척분들부터 해가지고 그 지인들 다 알려야 되겠죠. 이거 안 보면 후회할 거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번에 무슨 꽃이 하나 오느냐면 여러 가지 꽃도 있지만은 그 중에 제가 듣기에 바로 기억이 나는 거 시체꽃이라는 게 있어요. 시체꽃. 그 인상 찌푸릴 수 있잖아요. 시체꽃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태국에서 반출 금지된 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번에 우리 이런 멋진 전시회 하니까 잠시만 이렇게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 곳을 구경 꼭 하셔야 되겠죠. 예, 물론 구경하시고 후기도 올려주세요. 저도 한번 보게. 예. 어쨌든 꽃박람회를 목표가 지금 뭐 저는 목표가 108만입니다. 우리 시민만큼 이 꽃박람회를 같이 즐겨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활성화가 되면 꽃박람회 계속 할 것이고 만약에 관심과 감동을 못 줬다 그러면 없애는 걸로 제가 고민하려고 합니다. 없앨까요? 아니요. 네,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릉천 그 통합하천 사업 공모에서 3,200억 가지고 창릉천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친수, 치수, 이수 공간으로 아마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역사가 흐르는 곳이죠. 어딥니까? 북한산에서 행주산성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북한산성에서 내려오는 그 지역에서 잠시 은평구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진간동의 그 지역을 가봤더니 물이 정말 맑습니다. 혹시 몇 가마 보셨어요? 예.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 해보셨죠? 예. 우리 뭐 남자분들은 낮에, 여자분들은 밤에, 이게 뭐 아무래도 그때 시기의 문화가 그래서. 네, 앞으로 몇 감고 발 담그는 그런 하천 만드는 것이 저희 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고양시 하천 몇 개인 줄 아세요? 70개입니다. 많죠? 물 안 흐르는 하천은 몇 개일까요? 물 안 흐르는 하천. 한 55개 정도 되지 않을까. 15개 정도밖에 물 안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천에 물이 있다 하는 것이 그나마 창릉천하고 공릉천이죠. 예. 근데 어쨌든 물은 흐르려면 우리나라의 이 기후 조건과 여건에 보면 한 4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지만 나머지 8개월은 비가 내렸다 말았다 하는 가뭄 지역이죠. 그래서 그 물을 잘 담아놨다가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하 홍수 터널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도 활용하고 홍수가 났을 때는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를 우리가 만들듯이 저수지도 이번에 창릉천 할 때 만듭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물그릇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실제로 유지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고양시가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 바로 우리 여기 정말산 동원 지금도 누리고 있죠. 제일 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간이 뭡니까? 정말산이 부러워합니까? 정말산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그 호수공원이 저기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그 호수공원은 어떤 공간입니까? 인공 호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멋진 숲풀 터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로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메타세콰이어. 예, 메타세콰이어를 탁 지나가면 거의 다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두 분이 걸어갔다 그 뒤에서 사진을 누군가 찍으면 그거는 정말 액자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 아닙니까? 뭐죠? 그 남이섬에서 찍은 겨울연가 하도 오래되니까 드라마 이름이 나오네. 배영준이잖아요. 이제 배영준 씨가 이제는 나이도 좀 먹었죠 이제. 예. 그때 뭐 일본 여성들이 그냥 몰려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나가가지고 찍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아마 이번에는 중국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양시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을 이제 극대화하는 건 중요한데 바로 제2의 호수공원을 창릉천에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 하천은 여기 하천 공원하고 좀 다르겠죠? 어떻습니까?
중간에 호수공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창릉 신도시 안에 만들어지는 이것이 연결이 위로는 상류, 아래로는 하류까지 다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도심의 이 하천이 이런 것이라는 걸 모델을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관광 상품이 되도록 완전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3,200억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준비가 됐는데 제가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공약에 내세웠잖아요. 공약에서 그 공약 때문에 우리 많이 또 저를 지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이렇게 이름이 조금 바뀐 이유가 원래 일기 신도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일기 신도시 못지않게 계획도시 쪽으로 해서 택지 개발했는 지역이 많잖아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어디입니까? 중산도 그 대상, 탄현도 그렇고 저쪽에 화정, 행신 다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도 95년, 96년, 97년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으로 보면 벌써 우리 그 신도시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어려워하는 거. 안전진단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돼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 원리. 첫 번째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은 원래 50년간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50년간을 양생이라 하고요. 50년부터는 그 다음에 노화를 하는데 강도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0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의 유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0년 지나면 바로 바꿔야 되고 40년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100세라면 한 30년 만에 철거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근데 지금은 안전진단은 거의 평가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낮춰버렸어요. 30% 이하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설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거. 그리고 특히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주차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재건축은 이제 진행이 뭐 규제 때문에 힘들다 이런 차원은 좀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 아파트를 너무 그렇게 주택만 아파트만 계속 짓기 때문에요. 아파트에 갖고 있는 그 특성이 그냥 우리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하는 역세권 주변 지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강남역, 역삼역, 삼성역 이 태량로 라인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이 집중된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서 좀 특색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특색이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예, 표현 요즘 MZ 세대가 하는 얘기 기성전 정발산간. 예, 맞습니다. 여기 아까 그런 거리를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예, 그런 거리 자체가 특징이 있는 거리가 우리 고양시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상업시설이라면 다 그냥 상가만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뭔가 좀 사람들이 한번 매력을 느끼는 와서 식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연인을 만나서 차 한 잔을 여기서 한번 거닐면서 먹고 싶은 거리 그런 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여기다가 밤리단길이라는 그 길 이름을 여기 표시해 놨습니까? 예. 근데 또 하나 뭐 생겼다는데 AR. 뭐라고요? AI 거리도 있습니까? AR 거리. 그런 거리도 있습니까? 바닥에다 만들었어. 아, 바닥에다가 막 임의로 막 만들어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증강 현실하고 사진을 응. 그
물구나무 나오고 이것저것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나왔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TV에 나왔어요. TV에 나왔어요? 아 제가 모르는 그런 거리를 뭐 그러니까 정발산동이네. 정발산동은 산도가 거기 있잖아요. 혹시 산이 제외된 정발산동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정발산동에 방가시 초가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역사뿐만 아니라 또 그런 전통과 그다음에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만 있는 동네가 아니고 아파트는 일부만 있겠죠. 나머지는 다뭐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우리 그 건영 빌라가 여기 있죠.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참 좋은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밤이단길에 AR 거리 표현은 뭐냐면 AR 거리입니다. 그냥 방가실 안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예산을 많이 주시면 흑백이면 버리는 거. 예산을 정말 쓰는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는 예산도 달라고 하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잘 돼 있는 거리에다가 좋은 동네인데 다른 동네는요 제가 효자동 갔더니 효자동에서 뭐냐면 물 맑고 경치도 좋고 이 좋은 데서 사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행복하시죠? 했더니 행복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편의시설도 별로 없고 너무 물 맑고 경치 좋은 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다 특색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제가 그때 5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에 있어서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고 그때 말씀드리자면 지하 고속도로를 저 강변북로에서 자유로 연결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다. 뭐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민자 적격 심사에서 양재에서 우리 고향까지 현천 제시까지 지하 고속도로 결정났습니다. 하는 걸로. 네. 마음에 드시죠? 네. 그래서 저는 현천 제시 가지고는 안 된다. 239 IC까지 와야 된다. 하고 제가 또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GS 건설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민자사업으로 적격심사 만나가지고 239 IC까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막히는 시점은 장항아의 시를 지나가지고 행주산성 가기 전에부터 이제 서서히 좀 막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239 IC까지 확 당겨서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지면 그런 도로는 필수죠.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통 공약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철도 5차 철도망 계획을 올려놨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진행이 좀 늦어져서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반영을 하는데 조금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은 열심히 추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분당선, 9호선 유치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잖아요. 그 다음에 고양 은평선 또 확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저쪽에 우리 그 인천 2호선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다 해서 고양시가 교통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로가 됐든 철도가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청사 이전 얘기 들으셨죠? 네,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청사에 대한 거에 그 문제 제기는 했죠. 당연히 우리 고양시 청사 몇 개입니까? 13개쯤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청사 많은 도시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 등재를 못했어요. 그
등재시키는 데가 어디죠? 예, 기네스북에는 등재를 아직 못 시켰어요. 제가 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기네스북에는 이제 등재가 안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13개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이 그걸 준비한다고 해서 청사를 정했어요. 그리고 뭐 입지선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근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는 부지는 주교동 주차장입니다. 근데 설계는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아무 관계없이 옆에다가 그리 멜트 해제하고 구역 지정하고 거기다가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 설계 도면을 보면 7개 건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이렇게 비효율적인 건물은 지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 해가 제가 공약을 뭘 했습니까?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설계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20%도 안 돼 있습니다. 용지도 매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 들냐면 2,950억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물가 상승, 인건비, 그 다음 자재비 증가되는 거 감안하면 4천억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 혹시 4천억을 우리 세금으로 다 해야 되니 1인당 40만 원씩 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검토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민자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업이 가능한지 시비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계속 하는 도중에 우리가 바로 11월 달에 저쪽에 요진타워에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업무빌딩입니다. 근데 그 건물의 업무빌딩이 면적으로 보면 신청자 지겠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의 설계 내용이나 여기 지금 업무빌딩이나 규모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 예산 부담 없이 하겠다고 고민했는데 결정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아니 신청서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용해야지. 그걸 다 새로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4천억이라는 부담을 내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봤죠. 가봤더니 오피스 그 건물의 업무 빌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당도 있고 다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번에 우리가 시청사로 사용하겠다 하고 1월 4일날 발표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가보시면요 건물 멋지게 올라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 건물을 지금 이제 그 2개 동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 한 건물은 3층까지는 한 개 건물로 올라오고 양쪽이 한 건물씩 올라오는데 하나는 13층, 하나는 20층입니다. 이게 거기 나중에 확장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기도 하고 다른 조건들은 다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차장 541대거든요. 그 옆에 우리 기부 체납도 받은 저 학교 부지 3,500평 있죠.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랬더니 원당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그 주교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청사 뺏어간다 뭐 이렇게 상실감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이제 사실은 제시를 했던 내용이 바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당역에 그 주차장을 임대주택 짓겠다고 전임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임대주택이 우리 고양시 필요합니까? 임대주택은 곳곳에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항동에 가면 5,500세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개발 만들어지는 그 원당 주변에 그 촉진구역을 지정했던 지역에도 재개발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10%에서 20%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 고양시가 임대주택이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고양시는 오피스텔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 임대주택을 또 역세권에다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임대주택을 없애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전체 라인에 지금의 시청까지 전체를 하나의 기업 벨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R&D 센터도 들어오도록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침체되겠습니까? 시청 주변에 상권이 침체된다고 얘기하는데 시청이 옮겨가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권이 있습니까? 현재 시청에 상권이 있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모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텔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방향은 그런 방향이 필요해서 우리 원당도 이제는 그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이 분위기를 조금 새롭게 바꿔서 첨단화되어 가는 모습. 아까 제가 테헤란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다가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빌딩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활성화되죠. 그 뒤는 전부 다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 개발된 지역도 아파트고 개발될 것도 아파트 아닙니까? 올림룰이라는 그 뒤쪽에도 전부 아파트입니다. 예, 그런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나갈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경제적으로 발전되면 아마 세계 제1의 도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자족도시, 이 글로벌 자족도시로서의 거듭나게 되면 2006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뉴스위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 안에 서울 제치고 인천 제치고 우리 부산도 제치 그 내용으로 우리 고양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런던 우리가 얘기하면 미네, 뉴욕 이러면서 거기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억 못 하시죠?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6년이니까 우리 다시 그런 기회 만드는 2026년, 20년 후에 그런 분위기를 한번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주요 시정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대해 핵심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해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몇 질의를 먼저 받고 이후 시장님께서 일괄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마산동 17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고양시에 들어오면서 일산 신도시를 들어오면서 한 30년을 살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 고양시 대표적인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문이 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전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항동 IC 걸 보시면 180도로 돌아와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발산동이 주택가거든요. 이 주잠재에 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실 분. 손을 들어주세요. 네, 박수선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아까 창문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돌아갔는데 강의 석유까지 꽃씨를 다 뿌려놨는데 어떤 꽃씨를 파종했는지 그런 것들 펜다름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 그 옆에 지금 정리하고는 있는데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거기가 또 고향 누리길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부 사람이 오는데 솔직히 조금 누리길이라고 하기에 약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발산동이지만 정발산이 정발산동은 아니고 마두동 이제 소속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 사서 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발산동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그 의자 옆에 보면은 그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그런 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알림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갔더니 갑자기 그게 도려내지고 그 알림판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정발산동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야를 따지지만 주민들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알림판이 사라진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예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그 문화공원이 문화광장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단속공 같은 거, 그래서 그게 문화공원, 그러니까 미관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문화광장으로 바뀐 이유가 좀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났는데 아직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녕하세요. 저는 밤리단 보내길의 상인 회장을 맡고 있는 송경옥입니다. 저희는 지금 상권 구성이 세 가지 크게 부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앤틱샵이 약 20여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방이 20여 곳이 있고요. 뭐라고? 봉방이요. 봉방. 봉방. 네네. 그리고 맛집 등의 카페가 20여 곳이 현재 저희 상임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6블럭, 정발산동 26블럭 전체를 아우르면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최근에 입주를 해서 인스타 등 그 SNS에 유명한 그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보내길 상인회라는 게 처음 발족된 건 2019년도였고요. 보내길에 앤틱샵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게 제일 오래되신 분이 20년 가까이 됐고, 기타는 보통은 7, 8년 정도를 다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12년 전서부터는 보내길 앤틱 축제를 봄가을 2회씩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 지원도 없었고 지자체 지원도 하나도 없이 자생적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발전시키고 있었고, 최근에는 밤리단 보내길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상인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끼리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자생적으로 버티기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건상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제 프리마켓 축제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오시게 되는데 안내 표지판이나 행사에 관한 어떤 확장성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이게 버티기에 조금 힘든 상황에 와 있는데, 좀 더 주변에서 시에서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안내 표지판이나 그 26블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예산의 문제로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시장님께서 저희 상인회와 상인회 임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 고양시가 저희 예전에 고려 때부터 있던 고양군으로 소속돼 있고 사신들이 지망하는 역학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통 문화재가 7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전통 문화재가 들어 있을 수 있는, 일산에는 전수관을 짓고 뭐 고향에는 박물관을 짓고 이런 것들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유물에서 나온 9천여 개의 유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고양시 내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의 무고한 정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물들을 외부에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하면 CJ 라이브에서 할 수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라든가 행주성당에 있는 권효 장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우리 고양시를 폭넓은 문화관광단지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박물관과 저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를 시정에서 많이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사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사가 2,950억의 돈이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요즘 빌딩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매각해서 쓰신다든지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시청사가 백석으로 이사 오면서 도로망 확충 같은 계획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가 이사도 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답변 좀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질문이 이제 많으면 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이 지금 지나는 것 같은데 자 저 원래 정말산동이 최고의 동네인데 더 많은 것을 또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대표가 설명해 주셨던 고양시 대표의 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자유로가 우리가 들어오는 진입로가 아마 그 길로 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은 우리 통일로도 만만치 않는 우리나라의 일본 국도입니다. 근데 가보시면 통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4차선 그 도로 그대로 그냥 이용하고 있고 일본 국도로에서의 면모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 국도로서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6차선으로 확대하겠다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다 아시겠지만 낙후됐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조금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할 조건이기도 하고요. 아까 장안동 IC 확장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이용이 많아서 지금 차선도 조금 더 늘려달라 이런 의미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 돌아가는 라운드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렇죠. 네,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좀 그다음에 IC를 확장해달라 이런 의미네요. 네. 예. 그걸 좀 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대공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다는 것 자체는 공사를 완전히 새로 하는 걸 의미합니다. 철거하고 지금처럼 라운드 자체는 원래 그 인터체인지는 다 라운드가 있는데 아마 다른 라운드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보통 반지름이 조금 좁게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지역에는 아주 우리 천천히 가시오라고 편말들이 지속되어 있는 거고요. 라운드 지역은 무한적으로 크게 할 수도 없는 거기 어딘지 아시죠? 장안IC는 뭐냐면 습지 있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적인 부분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긴 한데 확인하고 정발산동 주차장은요. 정발산동의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양시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전 44개 동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얘기가 서울도 이런 문제 있겠죠. 근데 서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차를 줄이는 방안을 가져갔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대문 안에 우리가 이제 출입을 하려면 남산 터널은 다 비용 받잖아요. 그 비용이 뭐냐면 혼잡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 혼잡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좀 해소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고양시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를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옛날에는 0.4대, 0.5대, 어떤 경우에는 0.8대, 한 1.1대 된 아파트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우리가 신도시 만들어질 때는. 그때 1992년이니까 차가 몇 대였겠어요? 지금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느낌에 한 집에 2대가 기본입니다. 맞습니까? 3대,
혹시 4대? 저쪽에 어느 동네에 갔더니 5대 있다고 얘기하던데. 월, 화, 수, 목, 금 요일별로 타는 차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즘은 자녀들도 전부 다 각자 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사례에 있었죠. 도쿄에는 자동차 승용차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를 매입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록제 이렇게 해서 차례 우리 주차 등록제 얘기하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들어와서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동구 보건소가 새로 짓죠. 동구 보건소에다가 제가 무조건 거기에다가 더 확장시키려 했어요.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그래서 100대 정도를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도 이제는 확장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물론 비용은 다 내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공원도 지하화 좀 시켜서 하고자 하는데 또 공원을 있는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반대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차 많이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 차만 이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창릉길에 꽃이 뿌려지면 좋은데 누리길에 좀 깨끗이 좀 주변 분들은 오신 분들한테 깨끗했으면 좋겠다. 저도 바람입니다. 근데 이 누리길을 관리하는데 청소를 이렇게 다 하기에는 아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우리가 이게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편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원이 됐다가 광장이 됐다가 뭐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다는 광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관광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다가 문화광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공원으로 바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공원은 그 당시 그 지역이 공원으로 독립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공원 안에도 각각의 지역의 별칭이라 해야 됩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 호수공원은 어디에서 만나자 하면 어디서 만납니까?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무슨 광장에서 만나자, 저쪽에 꽃박람회 주변에 거기에서 만나자,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곳곳에 이게 지명이 있듯이 그리고 공원이라 해서 꼭 공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문화공원은 아니잖아요. 연결된 걸 감안하면 거기는 호수공원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거기를 문화광장이라는 하나의 애칭으로 지역은 공원 지역입니다. 지역은.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광장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공원 지역에는 들어가는 시설이 함부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광장으로 아마 정리가 지금 광장으로 되어 있을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담리담 보넷길. 보넷이 뭡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프랑스. 그거 보넷입니까? 왜 보넷입니까? 그걸 많이 쓰고 다니세요? 안 써요. 네. 앤틱 샵이, 그러니까 앤틱이라는 제품이 네.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여인들이 쓰던 이제 우리나라의 할머니들이 옛날에 논밭 때 쓰던 그거와 같은 위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앤틱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게 보넷이에요. 이게 앤틱이 이미지화된 용어가 보넷이네. 예. 어쨌든 앤틱샵도 있고 공방도 있고 맛집 카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걸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맛집도 맛있죠. 유명 셰프가 많이 있죠. 저희 어디 가봐야 됩니까? 예? 저기 루플라라고 저희 매장 직접 운영하는 매장입니까? 아니요. 앞에 루플라. 네, 르폴라. 루플라. 이경 경양시. 경양시. 양 경양시. 네, 두 집이 제일 손이 많습니다. 경양시.
그 양식 이름이 이경양입니다. 예. 골고루 가보세요. 사진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시죠. 하여튼 여러 집을 가보도록 여러 하겠습니다. 집을 가보셔야지. 여기에서 뭐 청년사학가 있는데 잘 된다고 합니다. 맞죠? 잘 되는데 자체적으로 뭘 행사한다고 시에서 막 지원하면요 다른 데서 말이 많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 주시면 오케이. 그거는 뭐 나중에 안내 표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내 표지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여건에 맞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 이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를 예. 꾸밀 수 있는 예. 예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고민은 건 스스로 좀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 인허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지원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7개 전통 문화가 뭐냐면 여기서 7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문화로 돼 있죠. 전통 문화. 예. 근데 전수관은 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어느 지역이나 그런 거 여건을 감안해서 좀 검토를 할 상황이고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수관에 대한 부분과 개인한테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별도로 이렇게 전수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마 우리 시민들 사이에도 공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박물관 얘기하셨는데요. 박물관에 이번에 예산을 제가 올렸어요. 근데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이 마지막 그 예결이 그거 하거든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삭감이 돼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장이 뭐 조금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안 하면 아까 제가 철도도 그 지난번에 미리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걸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서 이제 겨우 하다 보니 작년에 사실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용역 기간이 1년은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추경에서 만들어지니 이거 뭐 어떻게 시간을 맞춰야 될지 아주 힘듭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유물아가 9,000점이 어디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거 9,000점 잘 모르는 텐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사실은 9,000점 정도가 외부에 가 있고요. 지금 저쪽에 창릉 신도시 개발하면 저기도 적어도 9,000점 못지않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일제시대 때 빼앗겼던 물건들이 프랑스에 가고 일본에 가 있는 걸 우리가 못 찾아오는 게 안타까워서 시민들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민층도 개발한다 하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서 맞습니다. 권유장군 생각, 권유장군 터 행사선가고 네. 그때 사저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사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교양실에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전공이 없다는 게 사학자입니다. 아니에요.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사는 주민으로서 너무 네. 사실 40년 사는 동안 너무 저희 고양시가 발전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네. 그래서 말씀. 아주 멋지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정말 국가박물관은 못 만들고요. 국가박물관이라는 국가가 직접 만드는 건데 전국에 딱 몇 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국가박물관 아니더라도 전문박물관의 개념으로도 우리 고양시에서 좀 만들어서 지원도 좀 받아서 만들 예정인데 이번에 일단은 예산은 지금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시의원들한테 삭감시키지 말라고. 아니 왜 삭감 자꾸 시키는지 몰라. 이런 거는 우리의 108만 특례시 정도의 수준에서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잖아요. 물론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저 화정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물관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고양시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전시관도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상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도시의 발전과 그 도시가 앞으로 가야 할 지향할 방향에 대한 내용을 큰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형에 보면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걸 우리 그 사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청사 아까 2,950억이 아까 4천억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자, 백석동 그 매각 얘기를 해주셨는데 백석청사 그 매각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매각할까요? 다 지어진 거 있는 거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매각을 하면 비용 제대로 못 받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될지 저도 감을 못 잡겠는데 살 사람이 일단은 없다. 첫 번째. 그럼 매각해봐야 그렇게 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임대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많은 우리 단체들 있죠. 단체들이 다 무료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좋은 이런 시설을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매각해서 하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부 체납에 매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부 체납에 제가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바로 매각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부 체납 받은 거를 바로 매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매각은 안 되는 걸로 예,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각해서 신청서 지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장인데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 전체는 사실은 이 백석청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지금 저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덕양구 쪽에 아까 제가 상실관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 시청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거에 대한 상실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40년 정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청사가 저쪽에 있었습니다. 얼지로에 있다가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서울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이동된 부분도 있고 고양시의 시청이 고양시가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창릉 신도시 들었으면 거기에 청사 많이 또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자동용지 지금은 34만 평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60만 평까지 확장해야 된다는 게 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 매력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냥 객관적으로 파악해도 가치가 창릉 신도시 만들어지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엄청난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또 균형 개발, 그 다음에 균형 발전 말씀도 하시고, 그동안 덕양구는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돼가지고 아주 여기 일산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고양시 안에서 일이지, 그 고양시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덕양구가 지금 낙후됐다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린벨트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풀려버리면 가치는 거기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서 여기는 무조건 낙후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일산으로 이렇게 이동된 것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제가 또 하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을 설치를 만약에 어디에 하더라도 다 거부를 합니다. 그 결정을 만약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지역으로 그러면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발표하잖아요. 여기 그 청사 이전에 대한 그보다 더 아마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누군가가 다 그 부분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도 다시 우리 시민 원당 주변에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주와 답변 시간을 마치고 시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정말상의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정발상동 주민단에 대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과 이동환 고양특례 시장님 따로 인물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